뇌물 그거는요. 경사님 가시고도 몇 달 후에 터져서 저희도 그때야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그거랑 그걸 어떻게 연관을 지었겠어요? 그건 그렇다 해도 송 경사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있었죠. 왜 하필 옮겨진 데가 꼭 쇠곡이어야 했나? 이것도 지구대에서 다들 알았대? 송경사가 쇠곡으로 온 게 우연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죽은 경사한테 인간대라고 했던 싸가지 후배. 얘지? 예, 김상순경 맞습니다. 서검사 쪽에서 행방을 알아내려고 한다는 사람. 쟤 동두천 서장 조카야. 17년도 정보경찰 보고서를 뒤져봤더니 둘이 삼촌 조카 사이더라고. 송 경사를 옮긴 곳은 동두천 서장의 뜻이었을까? 그럼 동두천 서장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의경 팬 거 알려지고 나서. 걔가 그때 경정으로 강등됐나? 그래갖고 옆 동네로 옮겨졌어. 그래서 일부러 송경사를 자기 조카 있는 데로 보낸 거면 그 얘기면 동두천 서장도 그니까 골치 아프게 됐다. 여진은 현재 복역 중인 당시 팀에서 최고참이었던 이대성 경사를 내일 만나보겠다 말하죠. 안 돼서 여기부터 만나보려고요. 카터. 김순경은 내가 찾아줄게. 감사합니다. 꼭 나쁠 필요는 없어. 예? 이대로 자살이면 우리가 써먹어야 돼. 시계 한 방 날리는 거야.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무조건 자살이어야 한다는 그래서 최비. 더더욱 이게 타살이어선 안 돼. 방을 나온 여진은 고순경의 말을 떠올리죠. 애 좀 팼다고 징계까지 간 건 결국 의경 걔가 있는 집 자식이란 이유가 더 컸대요. 그러니까 서장이 의경은 못 건드리니까 대신 송경사한테 일을 걸었구나. 물증이 괜히 온 게 아니네.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송경사님이 그러셨어요. 힘 있는 사람이 눌러대는 건 찍소리 못하면서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못 봐준다. 얘는 반골 기질이 있다. 결국엔 말썽 일으킨다. 보내버리자. 이거라고. 우리가 경찰이 이래선 안 된다고. 고문관인 줄 알았는데 고민이 많은 분이었어요. 동시에 심옥은 강원철을 만납니다. 동부지검장인 그에게 전세 사기범 영장이 나오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나더러 남의 직업에 압력이라도 넣으라는 거야? 사문서 인감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놔줘야 합니까? 황시모가 나야말로 정관이야. 너 지금 나한테 영향력 행사하라고 하는 거라고. 야, 누가 여기로 띡 전화해서 나 전에 거기 지검장 했던 사람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맞는 거야? 강원철의 가르침, 그러네요. 심옥은 내 말 진짜 충격을 안 듣다고. 받았죠. 아니요, 여기 오시기 전에 서부지검에 계셨으니까 제가 여기로 오는 게 가장 지켜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물론 내가 직방이긴 하지만 저도 정관예우를 당연시했네요. 너무 당연하게 전임자한테 기댄 거고요. 뭔 뜬금없는 자비판이야. 넌 사적인 이익을 노리고 위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그랬겠죠. 출입 통제선을 뽑은 사람도 정관 출신 변호인을 찾았을 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저 자기 일을 제일 잘 해결해 줄 사람을 찾은 거겠죠. 제가 여기 온 것처럼요. 청탁의 결과는 또 다른 청탁을 낳는다는 것을 심옥은 깨닫게 되죠. 성문한테 하고 싶은 말 있냐? 반박기사 내신 거 봤는데 또 하시려고요? 야, 그놈들은 시리즈로 우릴 모욕했는데 한 번으로 성이 차? 이놈 새끼들 아주 그냥 성문이랑 한조 이성재 내가 아주 끝까지 밟아준다. 좋지? 한조 본사에서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던 연재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의뢰해 주신 약물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흔치 않은 건가요? 세상에 없는 약물입니다. 잠깐 뵐까요? 아마 미국에서 몰래 들여왔을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용
제 짐작인 이윤범 회장님께서 8개월간 옥고를 치르셨으니 그 후유증인 듯한데 워낙 천차만별인 질환이라 이 약 처방 하나만으론 증세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증세가 심하길래 밀수까지 해서 약을 복용하는 걸까? 그렇다면 이성재는 그런 상태인 이윤범을 어떻게 의장에 앉힌다는 걸까? 이성재 사장이 안고 있는 리스크는 확인했지만 이걸 주총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는 전 회장님이 증세가 어느 정도냐에 달렸습니다. 연재는 박상무에게 지시하죠. 사내 게시판에 네. 이성재가 낸 상정안을 공지하세요. 이사회 의장과 대표를 분리하겠다. 우리 한주 본사의 결정권자를 한주 자동차에서 갈아치우려고 한다. 이 뉘앙스로. 공장 직원들까지 전부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순간 바로 한눈에 들어오게 파국장으로 뛰어요. 직원들과는 상관없는 저별과 권력 싸움이 아니라 하부 결사가 본사에 외부 세력이 우리 회사 내정에 간섭한다. 이게 확 와닿게. 대신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이런 상정안이 나왔는데 우리 사주 조합원들은 주총이 근무 시간이라 100% 참석은 어려울 테니 전자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달라. 하다는 우리 사주 아닌 전체 직원들도 현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찬반을 같이 투표하게 하세요. 어차피 투표를 위해서 사내 인트라넷에 로그인을 할 테니 모두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했죠. 우리 사주 지분이 얼마지? 3.14%입니다. 여기에 회장님 우호 지분을 다 합쳐도 38% 안팎이니 이걸로는 안 됩니다. 뜻대로 하시려면 출석 주주의 67%가 필요합니다. 67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이성재야. 걔야말로 3분의 1을 획득해야 날 퇴출시키지. 그쪽 우호 지분이 전부 뭉친다면 41%입니다. 문제는 성문 사장이 가진 7%인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타가 될 듯합니다. 또 성문 사장이야? 감사합니다. 네. 요 근래에 혹시 검찰청에서 접촉이 없었나요? 이대성 씨한테? 그 접견 기록이 없나요? 뭐 저희 시설로 오던 날부터 어제 날짜 것까지 다 뽑은 거니까는 거기 없으면 없는 건데. 1번 면회 말고 이렇게 검찰청에 사람이 직접 왔다던가요? 아니요. 아예 알겠습니다. 저 나오네. 이대성을 만나러 돌아서던 여진은 더우시면 안 돼요? 누구세요? 전방 주실. 전방 주실.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뭐 조사할 거 있어? 그리고 교도소 민원실에 두 사람. 그게 끝나도 이게 1일만 가능해서 오늘은 더 안 됩니다. 아침부터 누가 왔어? 저 지금 거 끝나고 1시간짜리 특별 면회로 갑시다. 미제 사건 용의자예요. 네? 네, 잠깐만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약하고 올 걸. 예약을 해도 오전엔 가족이 우선인데다가 원래는 어제자로 예약했었는데요. 송경사 왕따의 주범이었던 이대성. 윤세원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여진은 심호과 동재보다 더 빨리 그를 마주하게 되죠. 다 알고 오셨네요. 뭐 조원들 여럿이서 한 명을 괴롭히는데 주변에서 모르기가 쉽지 않죠. 우리 굳이 안 숨겼는데요.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네, 그래야 송경사가 강해지죠. 살아남으려면. 우리 일이 좀 그렇잖아요. 유흥업소에서 거둔 뇌물 송경사한테도 나눠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송경사가 거부하고 조원들 뒷조사를 해서 빡쳤어요? 송경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오셨네요. 알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여진의 질문에 거리낌 없이 말하는 이대성. 앞서 16개에서 달에 500씩 걷었습니다. 팀장이 빼고 나머지 좋은 5시서 100씩 딱 떨어지게 가르려고. 상납금은 우리 비번날하고 업주들 휴무일에 맞춰서 따로 만났으니까 팀장님은 알 수가 없었죠. 알면 못하게 하실 거니까. 협조적인가 했더니
백 팀장에 대해 묻자 여진을 비꼬면서 되도 않는 이야기나 하는데요. 우리 일이 워낙에 빡신데다가 유혹도 많으니까 저 경감님 다 이해합니다. 송경사를 제일 처음 발견한 결국 여진은 아까부터 우리 일 하는데 우리 일이 뭐요? 알잖아요. 뭐든지 성과주의면서 하지 말란 건 많고 대민 서비스는 높이려면서 막상 우리 직무 환경은 엉망이고 근데 유혹은 사방에 깔렸지. 돈 받은 것을 정당화하는 이대성의 발언. 좀 해주든가. 야. 와, 나 이런 것도 진짜 같은 경찰이라고 참아주려고 했더니 진짜 이게 어디서 터진 여물통이라고. 야! 빵에 처박혀서 쪽팔린 줄도 모르고 지금 뭘 잘했다고. 네 머릿속에는 똥만 쳐들었냐? 이게 자랑거리야, 새끼야? 어디서 고생하는 동료들 싸잡아가지고 지금 범죄자 만들면서 환경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해? 미쳐도 혼자 곱게 미치고 썩어도 혼자 여기서 썩어. 멀쩡한 사람들한테까지 썩은 물 튀기지 말고 씨. 아 근데 어쩌나. 더 썩고 싶어도 이제 2달만 있으면 출소인데. 좀만 일찍 오시지. 한 대개월 남았을 때. 2달 장담 마. 만에 하나 네가 또 한 짓이 있으면 낱낱이 밝혀서 도로 썩게 해줄 테니까. 그땐 내가 첫바 따로 와줄게. 크게 화를 내며 접견실을 나옵니다. 이게 아닌데? 죽인 게 아니어야 되는데? 이대성이 접견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심옥과 동재는 아침을 먹고 있었죠. 협의회 끝나면 너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원래 부임지로 가겠죠. 그럼 네 자리는? 누가 오겠죠? 심옥을 계속해서 떠보는 서동재. 그리고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저쪽도 일반 면회가 아니네요. 야, 설마 면회 온 인간이 백 팀장은 아니겠지? 지금 우리 올 거라고 미리 경고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지? 끝났나 보다. 뭐야? 접견 거부했다는 진짜 백 팀장인가? 무슨 일일까 갑자기 접견을 거부한 이대성. 우연인가? 용산서는 상관없잖아. 용산서 아닌데요? 이대성을 먼저 접견한 사람, 이대성이 접견을 거부하게 만든 사람, 한여진이 분명했죠. 뭘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우리를 못 만나게 할까?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내가 백 팀장을 뭔 일로 불렀는지도 미리 들었을 거고. 그럼 다음 코스는 당연히 여기니까 먼저 선수 친 거지. 그쵸? 의정부 지검 얘긴 들었는데 대검에서도 뛰어든 건 지금 알았네요. 대검 아니에요? 예. 내 어시, 내 조수. 공식적으로 소환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으로 소환하면 될 걸 뭐하러 이 먼 데까지 와서 접견을 합니까? 기이하신 분들이. 별로 안 먼데? 그리고 서동재는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자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말하죠. 백 팀장도 돈 받았어. 확실해. 어떻게 하십니까? 업주한테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근데 조원 6이서 전부 입을 모아서 팀장은 결백하대. 한 푼도 안 먹었대. 이게 단순한 의리 같아? 겁먹은 거야. 왜 겁을 먹었을까? 팀장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나 한여진은 시답잖은 이야기나 하더니 전화를 받고 냉큼 사라지죠. 야, 저 목뒤, 야, 저 잡아! 야! 이건 아니지, 관계 있는데. 야, 저 전화 온 거 맞아? 저 알람 맞춰놓은 거 아니야? 부장 전화 같은데요? 무슨 부장? 여진은 최 단장이 전화를 받았고 지금 특별한 당장 명령을 경기 받게 되죠. 남부경찰서로 가. 남부청 정보 1계장한테 가서 내 이름 말하면 파일 하나 줄 거야. 그걸 지금 내가 찍어주는 주소로 가져와. 안은 절대로 열어보지 마. 그대로 들고만 와야 돼. 이거 벌써 쓰기 아까운 건데. 어차피 깔 때 됐어요. 미친놈. 지가 어디 날 고소를 해? 한여진이 정보국이란 사실을 이제서야 듣게 된 서동재. 그리고
오 부장님한테 내 얘기 좀 해. 자주 합니다. 진짜? 오늘도 보고 드릴 거고. 참 황시목다운 대답. 야, 너 서울 와서 동부지검 한 번도 안 갔지? 나랑 지검장님 뵈러 가자. 한번 뭉쳐야지. 예, 부장님. 안양이니? 네? 지금 바로 국회로 와. 여의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나도 좀 걸려. 의원회관에서 보자. 네. 의원의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 검찰이 오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라디오와 뉴스를 장식하는 국회의원 남재에게 채용 청탁 사건. 저 안에 남재기라고 있어. 국회의원. 방금 기사 뜬 거 봤습니다. 채용 청탁 무혐의 났다고요, 오늘. 남재기가 경찰청 수사국장을 고소했어. 협의에 나온 수사국장이요? 시중은행에 불법 취업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남재에게 아들. 본청의 수사국장은 직접 수사를 했고 1년 반 만에 무혐의가 나오자 수사국장을 고소한 사유는 뭐랍니까? 표적 수사. 국장이 증거가 없는데도 국회의원인 자기를 마구 파헤쳤다. 정치적 음해다. 그 남재기 의원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그게 표적 수사를 주장하는 이유야.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한테 유리하게 빠진다 해도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말짱 도루묵인데 법사위 위원장인 자기가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면 경찰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국장이 막무가내 수사했다. 자, 감정하지? 우태하는 황시목과 함께 남재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죠. 그것이 멀리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위한 일이라 말합니다. 근데 고소를 하면 경찰도 막무가내 수사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더 철저하게 뒤질 텐데 그러다 정말 취업 청탁이 까발려져도 괜찮냐고 묻진 않고요? 시키는 것만 해. 시목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우태하의 행동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남재에게 사무실엔 의원님 계시죠?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부장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네. 들어오시랍니다. 같이. 저 우태합니다, 의원님. 들어보내지 마. 우태하가 아닌 여진만 들여보내는 남재이. 우태하는 너 한주임 알지? 같이 튀김됐잖아. 잘 알지? 네. 쟤 분명히 혼자 안 왔어. 수사국장한테든 채빗한테든 분명히 뭘 갖고 온 거야. 손에 들고 있던 거, 봉투에 든 거 뭔지 알아내. 반드시 알아내. 대답해. 그리고 동부지검의 강원철은 이 사건을 최초로 맡았던 동부지검의 검사 류시영에 대한 의견과 사건에 대한 전말을 듣게 되죠. 근데 류프로가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엔 경찰 조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입니다. 기자들 앞에서나 써먹을 소리를. 걔 뭐 입장 발표한다니? 남자에게 그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였어. 예결위 간사들이 은행을 취직해. 걔가 원래 서류 심사도 떨어졌는데 대졸봉채가 됐다. 이게 진짜 아니 땡굴뚝이라고. 류프로가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은 모양입니다. 대검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처음엔 수고가 많다로 시작해서 결론은 다들 가만히 있어라 였답니다. 그때가 언제야? 작년 7월이요. 아무튼 류프로 말은 이겁니다. 남자 얘기를 수사하던 도중 우리 동부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후임한테 다 넘겨주고 왔으니 시작은 자기가 했지만 무혐의를 낸 건 후임이니까 자기 때문에 우리 동부지검이 곤란해질 일은 절대 없다고요, 검사장님. 그리고 어디서 전화를 받았느니 그딴 소리는 오늘 이후로 절대 하지 말라고 류프로한테 일러뒀습니다. 그런 애들이 뭘 배워? 애들이 배울 게 없는 게 전화한 인간들입니까? 입 닥치라고 한 접니까? 작년 7월 대검. 우태하네. 그리고 다시 우태하. 이 좁은 땅에 정보 경찰만 3,400명이야. 그 인원이 매일 모으는 정보가 모조리 채빗한테 올라가. 수사뿐만 아니라 민간 사찰, 대공 분야까지 전부.
저 안에 있는 게 수사국장은 아닐 거야. 나람이 날 고소한다는 인간 때문에 바로 안 튀어와. 채비치 한여진을 시켜서 뭔가를 가져온 거야. 남재기 약점을. 의원이 캥기하는 뭔가를. 뭐가 됐건 알아와. 법사위원장이 경찰 손아귀에 들어가서는 안 돼. 모든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동들이었죠. 황시목은 말합니다. 뭘 얼마나 무마시켜 주신 겁니까? 나가서 기자들 만나셔야죠. 전국의 경찰을 대표해서 협의회에 나온 그것도 그중에서 가장 고위급인 국장이 부당 수사를 하다 고소당했다 널리 알리셔야죠. 부장님께서는 고소를 막을 게 아니라 부추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해라.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저희 검찰한테 영토 문제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국장이 고소당하면 협의회도 브레이크가 걸릴 거고 그럼 그 영토 문제는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아예 정지시킬 수도 있겠네요. 고소가 진행돼서 조사를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이번엔 검찰 측 부장까지 의원 비리를 덮어준 게 드러나서 검경 협의회가 엎어진다 이걸로. 불명예스럽지만 자연스럽게. 야! 부장님은 남재익 의원 무혐의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게 고소당한 수사국장은 바로 안 튀어와도 부장님은 즉시 오셨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아니야. 경찰이 법사위원장을 손에 넣는 방법으로 지금 저 안에서 압박을 택했다면 검찰은 이미 훨씬 전에 구워 삶는 쪽을 택했나요? 에이씨. 서동재의 전화를 냅다 끊어버린 우태하의 시선은 빈손. 인맥도 능력이야. 써먹어. 묘한 긴장감의 두 사람과 우태하 그리고 황시목. 서로의 시선이 교차됩니다. 최비채 명령으로 무언가를 전달받았던 한여진. 서류 봉투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을까? 안은 절대로 열어보지 마. 그대로 들고만 와야 돼. 봉투 안에 봤지? 아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묻는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공간에서 마주친 참 불편한 사이. 줄지어서 국회를 빠져나가는데요. 남재익은 서로 봉투를 뜯어 그 속의 USB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의 장소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을 아무런 단서 없이 찾은 황시목. 저 우태합니다, 의원님. 그 서류 봉투는 어디서 왔을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어디 찾으세요? 저도 그게 알고 싶네요. 네?
차로 돌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뉴스를 훑어보죠. 열심히 무언가를 적던 도중에 서동재의 전화. 예. 먹튀 아닌 거 인정. 네? 안양교도소가 다음 코스인 게 왜 당연하냐고 했잖아, 낮에 한여진이가. 그 말이 무슨 뜻이겠냐? 아, 김수환 순경이요? 여보세요? 이씨,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안양교도소가 백 팀장 다음 코스인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건 안양에 수감된 사람보다 더 핵심 인물이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백 팀장은 저희가 만나고 온 다음이니까 그 다음으로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송경사 시신을 처음 발견한 김순경이겠죠? 마 그게 아니라 김순경이 동두천 경찰서장 조카야. 이놈을 먼저 잡아야 돼. 거주지가 불분명한 게 더 수상해. 사람 찾는 건 경찰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랬다가 또 한여진이 선수 치면 너 누가 먼저 찾아내는지 한번 봐봐. 어? 그때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화려하게 치장을 한 이현재가 성문에 김병현을 만나죠. 여기 원래 복잡한데. 추웠어. 어떻게 지냈어? 알잖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들었잖아 라고 해야 되나? 연재는 한조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죠. 투자. 한조 주식이 한때 워낙 바닥이었어야지. 그렇다고 초16엽 한조가 망할 것도 아니고. 아니나 다를까 뭐 덕분에 쭉쭉 오르지. 내가 캐쉬가 급한 사람도 아니지. 놔두고 있는 거야. 나는 돈이 없어서 성문 주식을 안 샀을까. 돈 없다는 소리 들리던데. 물론 정말로 자금줄이 마르기야 했겠어. 돈 없어서 추징금 못 낸다고 나라 상대로 소송 중이신데 회장님 경영권 방어에 펑펑 써대면은 나라에서 이현재 회장 주머니 좀 다시 보자고 할 거 아니야. 이성재가 한조의 회장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에게 투자하는 것이라 말하는 김병현. 연재는 자신이 회장 자리에 앉은 뒤 한조가 최대 이익을 냈다며 자신이 회장 자리에 적임자라 말합니다. 투자라고 했지. 그럼 이익을 봐야 되잖아. 날 기업인으로 봐줘. 기업가로 평가해서 성문일보가 이현재 편인 게 유리할지 아니면 계속 이성재일지. 너도 회사를 책임진 대표로서 판단해. 기업인으로 보기엔 네 입술이 너무 빨갛다야. 그 말에 웃음이 터진 연재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떤 상태야? 어떤 상태야? 그렇게 돌아가는 길. 연재는 이윤범의 병명을 김병현에게서 알아냈죠. 아버지 화병이시네. 우울증에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겹쳐서 화가 나는 걸 조절하지 못하신다네. 자제력은 강하셨는데 구속까지 된 게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셨나 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온전치 못하다는 걸 드러내려면 자극을 해야 되나? 죄송하네. 아버지 상태를 포착해와요. 집어 던지고 부수는 장면이든 욕을 하는 순간이든 특히 이성재랑 같이 있을 때 분노가 크게 달하는 게 제일 좋아. 분명히 집을 들고 나실 때가 있을 거야. 어떤 주치의가 들락대는지
어떤 처방전이 들어가는지 뭐든 다. 알겠습니다. 결국 고소를 취하한 남재익. 채비치 걷는 그 서류 봉투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고소를 취한 걸까? 황포로 그 요령으로 뭘 빼올 수 있을까요? 경찰한테서. 그렇게 생겨갖고 입도 뻥끗 못할 것 같은데? 입도 뻥끗 못하긴. 야, 아까 국회에서 나한테 얼마나 뭐라 그랬는데. 네가 그걸 봤어야 돼. 나 걔한테 아까 야단 맞았어. 그니까 그딴 소리나 잘하지. 한주임 입장에선 자기 상사 배신하고 경찰 기밀 흘려주는 건데 그게 보통 매달려서 되겠어요? 얜 왜 연락이 없어? 연락 없는 그대는 수원지검에 있었고 부장검사 김원태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죠. 뭐 담당 연결해주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 몇 가지 기록만 보면 됩니다. 담당 검사도 직걸 대검에서 조회했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담당 연결해줄게. 어떤 건데 그래? 지금 일단 19건인데요. 몇 가지라며? 네. 저 형사 1부 전담 12건 하고요. 그 부동산 방화 등 형사 2, 3부 전담 3건. 그리고 찾는 게 뭔데 그래?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이 누구더라? 우태하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뒤 네, 검사님. 예, 경감님. 혹시 지금 뵐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딘데요? 남산 쪽으로 옮기셨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많이 바쁘세요? 좀 나오시기 좀 그러신 거면 전화로 여쭤도 되고요. 주소 찍어 드릴게요. 한여진은 서류 봉투의 내용물인 USB를 확인했고 자신의 노트북에 옮겨 놓았습니다. 황시목의 의도는 무엇일까? 휴양지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5명이 작년 여름에 입건돼서요. 올해 설 직후엔 관내 음주사고 취약 지역에서 일제히 단속을 벌여서 총 37명이 입건됐습니다. 그중 하나인가요? 반응이 없자 다른 걸 물어보죠.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올해 6월에 마약 공급책을 체포했습니다. 이후로 그 공급책의 제보로 회사원, 학원 선생 등등의 마약 사범이 구속됐죠. 남부경찰청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 현역 의원을 압박할 정도로 덩어리가 큰 게 있었다면 매체나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겠죠. 그에 비해 결과는 미미한 건, 공판까지 가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건. 불법 촬영을 한 남성 5은 돌아가면서 촬영을 한 정황이 분명한데도 남부청에선 2만 기소 의견, 나머진 불기소로 수원지검에 넘겼습니다. 남재익 의원 아들이 그 나머지 중에 하나였을까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아무리 불기소로 넘겼다고 해도 경찰 조서에 의원 아들 이름 석자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테니 최비춘 남재익 아들과 관련된 어떤 것을 제시했을까? 아들 문제라면 황시목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었죠. 이미 불법 채용으로 구설에 올랐는데 거기에 또 마약이라면? 체포된 공급체계 밀수 이력이 아주 거창한 데 비해서 그 후속타로 검거된 이들은 소위 말하는 보험용? 형사들한테 팔아넘겨도 되는 만만한 초짜들밖에 없었습니다. VIP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없나요?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아직 작년 것까지밖에 못 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때 해안 출입 통제선이 사라진 걸 봤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곤 그냥 지나쳤어요. 조처를 안 취하고. 왜요? 안개가 짙고 밤이었고 이런 날 굳이 물에 들어간다면 그건 죽겠다는 사람이며 그렇다면 통제선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잠깐 그 생각이 스친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생각이 스쳤기 때문에 더 조처를 취하려고 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자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자살이 아니었고. 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어긋난 게 보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동한 걸까? 떠나는 심옥에게 요지는 검사님. 답은 검사님이 갖고 왔어요. 다음날 공석이 된 정보국장 자리를 정리하던 채비책에 여진은 물어보죠. 1년 반 전이면 단장님께서 여기 본청에 오시기 전이죠. 왜 시점이 1년 반 전인데? 서류 전형에서도 떨어진 남재익 의원 아들이 무려 19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금융권 공채로 뽑힌 때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정보부장이 되시기 전이고요. 하지만 올해 2월 7일에는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모든 수사 정보가 올라오는 정보국에. 2월 7일. 마약 사범건을 알고 있었냐고? 네. 다가가는 채빗. 안 봤다며? 봉투 하나 안 봤다며? 네, 어제 물으실 땐 안 봤었습니다. 빨리 갖다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시간 끌지 않았습니다. 카피했구나. 별로 화내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길 원하셨잖아요. 서로 기억하는 게 반대네. USB뿐이었습니다. 안에 글씨 한 줄만 쓰여 있었어도 열지 말라는 단장님 말씀 타당했겠죠. 내막을 알아서는 안 되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버리니까. 근데 봉투 안에 내용물은 그냥 맨손으로만 갖고 와도 되는 거였어요. 안은 절대로 열어보지 마. 안을 절대 열지 마라. 그대로 들고만 와야 돼. 너는 그대로 가져오기만 해라. 단장님께서는 일부러 저한테 그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금기할 필요가 없는 걸 금기하신 의도. 제가 볼 걸 아셨잖아요. 알면서 왜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였는데? 왜 절 끌어들이셨습니까? 네가 남부경찰청에서 제일 가까워서 안양에 있었잖아. 채비춘 수사권 독립을 이룬다면 혁신단이 사라질 테니 그 다음을 봐야 한다 말하죠. 혁신단이 사라져도 난 계속 여기 있겠지. 넌 어디 있을까? 사건 현장에 있겠죠. 한주임, 나 때는 참 기회가 없었어.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쓸모 있는 사람이 큰 뜻이 없다는 거야. 우리 인사적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아니, 이런 결탁을 통해서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는 게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겁니까? 불법에 같이 손담는 게 그게 뜻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했는데? 검사가 우리 상전 노릇한 게 벌써 70년인데 이제 좀 그거 벗어나려는데 법사위원장에 검사 출신이 앉을 거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위원장 동의 없이는 법안이 해부되지도 못해. 법사위에 우리 쪽 사람 앉히려고 위에서도 얼마나 애썼는데 검찰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어? 걔네가 바보 멍청이라서 한창 불법 청탁으로 조사 중인 인간을 위원장으로 밀어 넣었겠냐고. 검찰이 보호해주며 경찰에게 까불지 말라는 메시지와 같았던 남재익. 진퇴양난에 몰린 그 시점에 마약 공급책 입에서 남재익 아들 이름이 나왔어. 네가 내 위치라면 어떻게 했겠니? 마약 사범을 검거하라고 했겠죠. 아들 약했다고 아버지 안 물러나. 법사위원장은 우리랑 완전히 왼수가 될 뿐이고 모든 수사는 검사가 지휘한다는 조항은 영원히 못 지워. 남재익 아들을 잡지 않으며 그저 수사권 조정에 이용하려는 채비. 못마땅해 하는 여진에게 말하죠. 많이 다뤘으면 알 거 아니야. 마약은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 법사위도 반년이면 바뀌고. 남자에게 물러나면 그때 네가 잡아. 몇 개월을 못 기다려서 70년 수건사업 망쳐놓는 그런 인간이야 너? 정말로 양심에 걸린다면, 그래서 네가 괴롭다면 나가서 다 밝혀. 네가 옳은 일을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니? 나가서 가. 이제 일을 해야 하니 나가라는 채빗. 그리고 몇 년 후엔 네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오랜만에 찾았다고 생각했어. 널 끌어들인 게 아니라 끌어줄 가치가 있는 후배를.
목표는 네가 세워. 왜 굳이 보고서를 이 방에서 보세요? 패스워드도 아시겠다. 단장님 자리도 되는데. 진짜 끌어들인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네가 겪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머지리 같은 아들 새끼야 약을 해서 경찰한테 넘어갔네 완전히. 한주임은 또 뭐래? 다른 말은? 한여진 주임은 누설한 거 없습니다. 대적을 해 물론 그렇겠지. 최 부장한테 아닐 걱정 마. 아니요, 제가 남부청에서 시작한 겁니다. 한 주임이 흘린 거 아니고요. 거긴 걸 어떻게 알고? 그 봉투에 경기 남부경찰청이라고 찍혀 있었지 않습니까? 곧 2차 협의회가 시작되니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우태아. 황시목은 잠시 자리를 뜨는데요. 진짜 내 얘기 해줄 줄 몰랐는데 덕분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김사연. 너 무슨 백 있냐? 네? 내가 부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다 봤어 임마. 뭘 보셨는데요? 너 대검 앞에서 고급차 얻어 타는 거 누구냐? 수행원까지 있던데. 아, 이게 밝힐 이유는 없는 분인데요. 너 벌써부터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우리가 널 왜 뽑았는데 네 이미지 하나 본 거 아니야? 우리라고 하시네요? 뭔 소리야? 아니요, 제가 법재단에 온 다음에 김 부장님이 결정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시니까 역시나 김 부장님으로 내정이 돼 있었나 보네요. 그 동기분들끼리. 그래서 뭐? 돼 있었으면 뭐? 그 우 부장님께는 보고하셔도 됩니다.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뭐 어쩌라고? 성큼성큼 들어가 황시목 욕을 하던 김사연은 동부지검에서도 한주 수사하는 거 우리랑 타이밍 맞추기로 했어요. 가원칙이 그러겠대? 재벌 수사 성과 내는 것도 좋지만 검찰이 사정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 길게 이어져야 역시 검찰이 잘하는구나, 수사권 나눠주면 안 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니까 너무 빨리 털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면 알아듣죠. 근데 왜 툴툴대? 강원철? 부장님이 왜 껄끄러워하는지 알겠더라고. 사람이 좀 뻣뻣하지? 뻣뻣한 것도 있지만 거기 출신들은 다 저러나? 어디? 서부지검. 황시목 프로는 잘하죠? 예? 아, 예. 얼굴마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썼다간 곤란해질 수 있는 인물입니다. 황 프로 곤란한 일 없게 하겠습니다. 얼굴마담으로 갖다 쓴 사람들이 곤란해진다고요. 잘 써야 돼요, 그 후배는. 평검사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곤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묘하게 재수없어. 여기까지 데려와 줬는데 설설 기지는 못할 망정 살살 기어오르는 황시목. 기존의 평검사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황시목이 백 같은 건 아닐 거야. 아닌가 보지. 상전이 둘이야 내가. 김사연이 나간 뒤 우태하는 접니다, 의원님. 이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제가 찾아뵐까요? 이성재의 집과 회사를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박상무. 의사를 알아냈습니다만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병원 기록으로 우회적으로 뚫어봤더니 큰 회장님 진단명이 간헐적 폭발 장애입니다. 간헐적. 얼마나 간헐적일까? 알아내려면 폭발을 하시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 이성재나 아버지가 대리인 안 쓰고 직접 온다면 나 역시 대리인 없이 직접 참석해서 두 분을 맞이하겠다 발표해요. 잠시 생각하더니 시위대가 필요해. 주총 시작 전에요. 어떻게 배치할까요? 여기 사우 앞에 고성 방가를 하든 몸싸움을 하든 아버지 오시는 길을 환영해드리자고.
배치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주주총회 날 시위대가 한조 사옥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 명목으로 지하 주차장을 폐쇄시켜 모든 방문자를 카메라 앞에 서게 만들죠. 안전상의 이유는 무슨 시아버지 공개 망신시키자는 자리지 하는 짓이 딱 재벌이네. 전 회장님 이성재 사장 두 분 모두 대리인 참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성재 사장이 내세운 의장 후보는 말씀대로 이운범 전 회장님이십니다. 시위대 조용히 시켜요. 그렇게 열리게 된 주주총회. 이성재가 낸 회장과 의장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뜨겁게 불타올랐죠. 다 발언권 드립니다. 차례차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장님 뜻이라고요? 원래 회장님 뜻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아니 뭐 적당히 됐어. 그날 밤 우태하는 남재익을 만납니다. 일 벌어진 게 2월 초던가요. 최 부장이 따끈따끈한 걸 갖고 왔네요. 우 부장. 네, 의원님. 우 부장도 안 사람이 한 일이지? 본인은 전혀 모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2월 초라고 하니까 나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가 될 거란 소문이 돈 게 그때잖아. 아니지. 내부에 알려진 건 그 전이었어. 뉴스에 나기 훨씬 전부터 관계자들은 다 알았어. 반격하는 남재익.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물론 법적으로야 잘 주물러놨겠지. 현직 검사가 투기라니. 그런 일은 없는 걸로. 근데 말이야. 일반인들은 자기 돈이 반에 반토막이 난 것도 모르고 당했는데 대검 부장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와이프를 시켜서 혼자만 빠져나갔다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될까? 그것 때문에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알아봐. 우 부장 돌맞아. 경찰이랑 나랑 여기서 무슨 용무였는지 우 부장이 알았으니 나랑 우 부장 사이 이 용무도 경찰이 알아야겠지. 내가 그쪽에 거래소 폐지 얘기를 해줘야 검경이 서로 공평해지지. 그렇게 무언가 결심한 듯 돌아서는 우태하. 강원철에게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남재익 의원 일 때문에 류프로방으로 연락이 왔답니다. 어디서? 경찰? 대검이요. 황심옥 검사. 그 이름이 왜 또 나와? 황 검사가 찾아오겠다고 했답니다. 야야야, 안돼.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말랬지? 아니 뭐 그러기는 했는데 류시 형 말이 그쪽에서 말을 들어먹을 것 같지 않다는데요. 알았어. 내가 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골목엔 용산서의 경찰들이 깔려 있었죠. 몇 시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혈흔도 여기에만 있어요. 차량 번호 줘요. 네. 주차가 엉망으로 된 까만색 차량, 거기다 블랙박스도 없으며 혈흔이 발견됐죠. 누구의 차일까? 응? 어? 야 이거 이 차 주인 설마? 팀장 이거 이 차 그 사람 차 같은데요? 맞냐? 예. 왜? 뭐 누군데? 전에 그 서동재 검사요. 귀염둥이 서동재의 실종이라니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취방 남자 채널에서 7, 8화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비밀의 숲 시즌2는 TVN에서 토요일 오후 9시에 방영되고요. 티빙에서 무제한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